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월 4일부로 경제부총리에 재임한 지 천일이 되었다고 하네요. 야, 이 기록은요, 솔직히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야말로 천일이 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윤정현 경제부총리가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때가 842일입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천일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하고 같이 가는 순장조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면 재임 기간이 1200일까지도 너끈하게 가능합니다. 1200일까지도. 야,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는요, 천일에 대한 축하 전화도 쏟아지고 천일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 만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천일이 되는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라 경제 완전히 망쳤어요. 완전히 망쳤어요. 그 단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난지 보세요. 407조 8천억 원입니다. 부채를 407조 8천억 원이나 증가시켰는데 야, 화제 만발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경제라는 것은요, 심리잖아요. 심리. 그렇기 때문에 경제 수장도 적절한 시점에 바꿔가면서 하는 게 경제의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1000일을 간다, 1200일을 간다, 이것은요, 계속 예스맨을 두고 마음대로 시켜먹겠다, 이런 생각이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만 하더라도 나라를 위한 나름대로는 경제를 봤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늘 쇼만 했죠. 반대한다 쇼만 하고 나중에는 결국 다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홍백기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홍두삼이, 그러니까 용두삼이의 앞에 홍을 띄워서 홍두삼이, 이런 별명까지도 가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나라 부채가 완전 폭증했으니까요. 이거는 경제사령탑이 막았어야 되거든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막았어야 돼요. 근데 과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했느냐? 국가를 보고 일했느냐? No. 그렇다면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정권에서는 그러면 위기가 없었느냐? 이명박 정부 때도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아주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180조 8천억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어요. 이 남유럽에 재정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170조 4천억 밖에 안 늘어났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카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카드 사태가. 그래서 143조 2천억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보세요. 이것은요, 그야말로 마구마구 뿌렸다, 이렇게밖에 지금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7조 8천억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박근혜 정부의 2배가 월등하게 넘죠. 어느 정부보다는 2배 월등하게 다 넘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다 합친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지금 다 합친 숫자보다도. 이래놓고 뭐 1000일 됐다, 화제 만발이다, 솔직히 웃깁니다. 솔직히 웃깁니다. 나라 경제 다 망쳤잖아요. 그럼 부채는 이렇게 올라갔으면 나라 부채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나라 부채는 말도 못해요. 내년까지 가보세요. 내년까지. 2022년까지 가보세요. 지금대로 그냥 갈 경우, 지금대로 그냥 갈 경우에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나라 부채가
50조가 넘어섭니다. 50%가 넘어섭니다. GDP 대비해서. GDP 대비 10%가 넘게 올랐어요. 박근혜 정부 때보다가. 그래서 1068조 3천억 원. 결국은 나라 부채가 1000조를 넘깁니다. 407조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요. 3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니까 저는 설날 또 뿌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날 또 뿌리면 여러분 결국은요. 나라 경제는 빛으로 완전히 멍들고 맙니다. 게다가 이게 여러분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제화를 시켜서 강제적으로 퍼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2023년에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53.1%로 그렇게 늘어날 거고요. 2024년에는 56.1%, 결국 2025년에 58.8%. 이것도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지출을 굉장히 적게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적게 잡았을 때. 이게 연간 지출 상향 목표가 이게 다른 때보다가 적게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 채무는 지금 이 지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리스처럼 그리스가 1981년인가요?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딱 10년 만에 국가 부채 100%까지 늘어나고 GDP 대비 100%까지 늘어나고 유럽의 기린화에서 유럽의 문제화가 됐던 딱 그 모양새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결국 그리스처럼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 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나라 경제를 망쳐놓고 100일 됐다 자화자찬하는 것 저는 그거는요 굉장히 국민에게 그리고 나라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나라 부채가 많이 졌다는 게 최고지만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은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판입니다. 보세요. 중위 아파트 가격 올라간 거 보세요. 중위 아파트 가격. 2016년 10월에 중위 아파트 가격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7월에 5억 7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중위 아파트 가격이. 중위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지금 거의 3억 808만 원이에요. 3억 8만 원. 그러면 2억 이상 올라간 거죠. 2억. 전국 아파트가 2억 이상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국 아파트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전국 아파트가 2억이면 지금 3억 8만 원에서 2억이면 얼마예요? 거의 60%, 66% 이상 올랐다는 거잖아요. 66%. 집값이 66%, 전국에 66%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뜨렸다. 부동산 시장 자체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서울로 가면요. 2021년 6월에 10억 14만 원이에요. 10억 14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 서울 아파트 값도 중위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장난 아니게 올랐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게. 지난 6월에 10억을 돌파했으니까 이거 완전히 최고의 기록입니다. 최고의 기록.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부동산 시장에는 무정부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망가졌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재정정책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다 손치도 안 되죠. 나라 부채가 엄청 늘었으니까. 그러면 물가정책은요? 물가는 또 좋은가요? 물가도 지금 엉망이죠. 5개월째 2% 넘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다가 금융정책도 지금 관치금융으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부 개입이 심합니다. 예. 그나마 말입니다. 산업정책은 정부가 엉망으로 정책을 편 것에 비하면 기업들의 노력으로 사실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에 다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이게 경제사령탑인 나라 국간지기가 이것을 못 막았기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다. 분명히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나라 경제가 과연 이렇게 돼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천일 됐다고 화재 만발 자화자찬 이런 걸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해봅니다. 참 답답하네요.